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다 김포고 가시죠? 앞에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잘해 주셔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제 정보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김포고등학교 국어시험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 테마로 잡았는데, 특징, 그리고 이 유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김포고 국어의 특징. 저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한 기출자료 이제 한 6년치를 좀 봤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6년 동안 이 출제되는 유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제가 여기 뒤에다가 딱 이렇게 적어놨죠. 압축 모의고사 형식이다,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김포고 같은 경우는 총 2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영역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외라고 해놨고 밑에는 이제 교과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이제 교과서, 그리고 위에 게 이제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것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외에서 총 7지문, 그리고 16문항. 자,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변함없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그리고 이제 독서. 독서가 이제 비문학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현대소설, 현대시. 이렇게 이제 교과서 밖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위에 부분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법 중에서도 고전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고전운문, 그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고전문법, 고전운문,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안에서 그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출제되는 게 아니라 위에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고전문법이 들어가면 1학기 기말에 고전운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총 출제되는 이제 지문의 개수를 봤을 때는 8개에서 9개. 그쵸. 이렇게 출제가 되고, 총 22문항에서 23문항.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핵심으로 잡았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내 아이를 김포고에 보낸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유형이 계속 변함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내 아이가 김포고에 가면 초점을 두는 건 이 형식, 그러니까 이 출제되는 형식에 익숙해지게끔 좀 집중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국어를 배울 때 보시면 진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 작품 외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김포고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진도식의 수업보다는 이 형태에 익숙해지게끔 최대한 이런 압축 모의고 형식을 계속 풀리고 익숙해지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진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2번째 거 보시면 김포고가 정말 특이한 게 문학, 특히 현대시에서 난이도를 아주 높여놨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김포고 역대급의 오답률을 자랑했던 현대시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 매년 현대시에서 높은 난이도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 등급으로 가는 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험지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EBS 그리고 모의고사 이 기출 지문들을 직접 조합을 하세요.
조합을 한다는 게 뭐냐면 현대시 지문이 나왔을 땐 한 작품을 주고 문항을 출제하진 않으세요. 그 세 가지 지문을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기 EBS랑 모의고사에서 다 뜯어와서 이렇게 조합해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계세요. 그 시를 잘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고 현대소설은 좀 정형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 다음 군부독재, 그 다음 근대화 산업화 이 주제들을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계시고 요번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작품은 완장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윤은길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중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부독재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제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시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 나올지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러니까 폭넓게 스스로 읽고 풀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주제의 작품들을 그쵸 좀 많이 읽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은 분이 누구죠? 한강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강 같은 작가님의 소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화된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김포고 시험지를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김포고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아 독서가 어렵겠구나 이러면서 독서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학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 윗급의 학년의 모의고사에 있는 비문학을 가져오진 않으십니다. 아까 영어 지문 봤죠? 거기 뭐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지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내가 올라갈 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보시면 되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속 반복시켜요. 과학이 나올 때는 예술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올 때는 사회 지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학년 모의고사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학습자의 유불리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김포고를 지망하고 왔으면 빨리 유리한 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김포고에 좀 불리하냐면 암기식의 학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외우는 거 좋아해.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마 진도식의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 진도식의 수업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제 플랜을 좀 짜둘 거예요. 뭐 난 개념하고 그다음 문법을 떼고 나면 현대시에다가 고전문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약간 불리하고, 가장 문제는 중등식 국어 학습자인데 중학교 국어 점수에 어떤 추억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아마 가장 고전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김포 지역에 올 때, 처음에는 이제 진짜 딱 그렇게 왔었어요. 김포고 하나만 좀 해달라. 왜냐면 제가 목동에서 조금 이따 사례를 보여주겠지만, 전국 그 전사고 애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랑 너무 비슷하니까 와서 좀 평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사고를 가면, 저희 막 그 성적표 보면 막 중학생들 199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199.9. 그 전사고 애들이 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어머님들이, 그 애들도 그래요. 어머님들이. 저 지방 쪽 어머님들은 어깨가 막 날아갈 듯이. 우리 애가 뭐 용인을 평정했던 애다. 막 이러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첫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두 부류가 있어요. 어깨 뽕이 이제 완전히 빠져서 오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더 높아져서 와요. 문제는 네가 망쳤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후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오릅니다. 그 199를 찍었다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반성이 없이 그냥 네가 잘못 가르쳐서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때 했던 공부 방식들이 바로 저거예요. 암기식, 그 다음에 진도식.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불리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하게 좀 바꿔야 되는데 김포고를 가면 정말 문제를 아까 말했던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수학식 국어학습자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딱 정해놓고 그 공식에 맞게끔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약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김포고를 지원했을 때는 저 불리한 습성에서 유리한 습성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김포고를 갔을 때 제가 단점을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요게 있습니다. 그 공부 방식에 대한 전환을 아이가 만약에 못한 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김포고 가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국어를 버릴래 이렇게 가면 그건 좀 유리한 거죠. 근데 나는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끝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국어 자체가 싫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은 자, 이제 그릇된 교사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그릇된 교사가 바로 뭐냐면 김포고나 아까 전사고 같은 애들을 가르칠 때는 내가 진도를 짜고 기본 개념부터 잡아가고 이런 수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린 이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저는 기본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가 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너 걸로 못 만들고 있어 이러면서 강제로 막 푸시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풀리면서. 그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본부터 다시 하자. 개념부터 다시 보자. 교과서 열심히 외워보자. 이렇게 지도하는 강사가 있으면 아이는 그걸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아, 엄마 나는 국어는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난 국어를 못하나 봐. 딱 그렇게 가기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끝까지 고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김포고가 재수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면 한 번만 딱 제대로 배우면 3년 동안 엄청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계속 교과서 범위를 주고 자 이거 출제할 거니까 다 외워와 이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읽고 푸는 능력을 딱 갖추고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국어 내신 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학교. 네, 그런 학교라고 제가 딱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입니다, 어머님들.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사례를 2개를 들 건데 여기 우리 가람이라는 친구인데 하늘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늘고. 전사고죠. 근데 이 친구가 진짜예요. 저기 7등급을 찍다가 딱 한 번에 2를 갔어요. 대박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2학년 중간고사 때 7에서 1을 찍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 수업을 그때 한 번 들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친구 중3 때부터 계속 듣고 있던 친구.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기말고사까지 다 7등급이었어요. 그쵸? 근데 딱 그 겨울방학 끝나고 한 번에 1 찍은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 친구예요. 잘못된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친구. 이 친구 점수가 안 나오면 이 친구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는 친구거든요. 국어 점수가 안 나오니까 현대문학 100선, 현대시 중요작품 200개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그거 틀린 거 수정만 잘해줘도 니네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러는데 얘는 그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을 못 읽는 친구. 계속 그렇게 하고. 겨울방학 때 저랑 엄청 싸웠어요. 이 친구랑.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화를 내줘도 그렇게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좀 빨리 불려서 계속 그 고1, 고2, 고3 모의고사를 풀렸거든요. 그 작업을 딱 돌리고 나오니까 일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가 되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하늘구에서 내신이 거의 1.0, 뭐 1.1, 뭐 이런 친구인데 국어가 하늘고 국어가 거의 100점이 없는 학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시험 다 100점. 다 100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애랑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숙제나 공부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중3 때 이거 엄청 합리적인 친구예요. 자, 그 문학작품을 외우는 게 솔직히 말하면 문학작품을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문제를 푸는 게 편하겠어요? 후자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우는 게 가장 괴롭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학습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얘는 편한 걸 아는 거야. 아, 이게 더 편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막 즐기는 친구. 그래서 지금까지 다 100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 앞에 있던 호성이라는 친구가 학습량은 훨씬 많은데 점수가 늦게 나왔죠. 근데 이 친구는 엄청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김포고를 오면 김포고 100점은 얘가 계속 찍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포고 6년치 문제를 봤을 때 오답률 1위였습니다. 1위.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렇게 풀면 되죠. 제가 원래 설명회 할 때 약간 좀 난이도가 낮은 지문들로 좀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오답률 1위니까 엄청 어려웠겠죠?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아기들한테 자, 이런 것들을 강사가 조금씩 집어넣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잘 받아가면 김포고 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제가 이거부터 보라고 하거든요. 이 종결음, 그러니까 문장의 끝자리들을 좀 보라고 그래요. 문장의 끝자리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의지적 종결음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뭐뭐 하리라, 하겠다, 할 것이다, 명령, 청유, 소망.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의지적 종결음인데 제가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앞에 있는 시어는 그냥 긍정이다. 그냥 긍정이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딱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김포고 기출인데 가지문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지문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봤던 시였거든요. 황동규의 달밤이라는 시를 내죠. 그러니까 김포고는 현대시에 많이 집중을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지적 종결어미가 있죠, 어머님들.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해놨는데 내 보여 줄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지적 종결어미 앞에 있으면 무조건 뭐다? 긍정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역시 김포고 선생님답게 여기 앞에 있는 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뒤로 빼놨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도치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포고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내십니다.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의 가치가 긍정이다. 그거 가지고 출제하시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자, 보시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로 내리는 무엇이죠? 달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좋은 게 되겠죠. 여기서 답을 주면 김포고가 아니죠. 저도 설마 딱 이거 풀 때 야, 진짜 여기서 답을 줬다고? 이게 여기서 답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빛은 이 논리를 모르는 애들도 빛이잖아요. 우와, 밝고 희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면 안 되죠. 자, 요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빛을.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그림자에서 답을 주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인 거예요. 거기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 그림자니까 까만색이죠. 오, 부정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림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김포고를 갈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보다 이 논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림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저는 여기까지 딱 읽고 더 읽지도 않았어요. 아, 100% 여기서 답이 있겠구나. 호성이라는 친구 아까 봤죠? 그 친구도 그래요. 딱 두 줄 읽고 바로 풀러가요. 자, 가볼게요. 그림자 긍정입니다. 자,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셔요. 이 친구 틀렸네요. 5점짜리 틀렸네. 이거 저한테 안 배워서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정답은 2번이었죠. 2번 보시면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그림자.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림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근데 이 결과물은 뭐라고 나왔죠? 화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고독한 누구의 모습? 자신의 모습. 고독은 부정이죠. 문제 정말 잘 내는 선생님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미니 모의고사, 아까 압축 모의고사 얘기를 했죠. 그걸 그냥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풀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김포고에 가서 풀어낼 수 있는 독해법. 그렇죠. 그리고 정답 찾는 법. 근데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림자는 무섭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고 막 고쳐가면서 딱 김포고 집어넣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 시스템 좀 얘기 드리면, 김포고반은 제가 이렇게 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학습지를 가져갈 거고, 그 다음 서술학습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갈 건데, 저는 이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압축 모의고사를 김포고 형식이랑 똑같이 맞춰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과제로 내주면서 계속 김포고 국어에 익숙해지게끔 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전 영역 독해 비법하고 풀이법, 아까 그 그림자 같은 애들 있죠. 그런 거 잡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모의고사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김포고 졸업자들을 좀 조교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과제 미달자나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옆에 붙어서 좀 관리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김포고 졸업자들로 자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요일이 그쵸 언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원장님들한테 제 시간표 잘 짜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반 들으시면 아마 김포고에서 아주 높은 등급들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 좀 문의하셔서 그래서 제 반도 좀 가장 빨리 마감되는 반으로 유명하니까 학원에 문의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